자, 오늘은 변형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지문을 공부한 다음에 내가 이 지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변형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변형 문제를 풀 때 바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변형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변형 문제를 풀 때 가장 잘못하고 있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는 내용 이해가 먼저인데 학생들은 내용 이해를 충분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변형 문제를 푼다는 거지. 이러한 공부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중학교 때의 공부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문이 나오면 이 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형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지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지문을 이해하거나 이 지문이 암기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는 한 지문에 대해서 100개 이상의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고등학교는 어때? 너희가 공부해야 할 지문의 양은 굉장히 많지만 풀 수 있는 변형 문제 양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지문을 한 번 보고 변형 문제를 많이 푼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학생들은 지문을 잠깐 보고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지문을 충분히 보고 내가 이 지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변형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거야. 학생들이 지문 분석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면 이러한 자료를 본 적이 있을 거야. 선생님들이 하나의 지문을 분석해 놓은 자료인데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문에 대해서 단순히 해석하는 과정을 넘어서 이 글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글을 이해하는 거야.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변형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까지도 예측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 선생님들이 이 글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이 문제는 빈칸 문제로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쉽게 변형 문제를 예측하지 않는다는 거야. 정확히 글의 흐름을 보고 정확히 글의 구조를 본 다음에 이 지문은 이러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빈칸 문제로 바꾸면 좋은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하나의 글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변형 문제를 만드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무조건 변형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글을 정확히 이해해서 이러한 글이 어떠한 짜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형 문제로 바뀌었을 때 이게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가 떠올라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글을 한 번 읽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여러 번 글을 읽어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정확히 이해했다 싶었을 때 스스로 변형 문제를 예측해 보는 거야. 생각보다 학생들이 만든 변형 문제와 선생님이 만든 변형 문제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부터는 글을 읽을 때 한 번 읽고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정확히 이 글을 이해하고 변형 문제를 예측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로 학생들이 변형 문제를 풀 때 잘못하고 있는 건데 변형 문제를 푸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 다시 말해서 문제를 풀 때도 요령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문장 삽입 문제를 푼다고 해보자.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지문 내에서 하나의 문장을 빼서 이 문장이 지문 내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를 묻는 문제야. 그러면 이 문제를 문장 삽입 문제로 변형을 시켰을 때 아무 문장이나 이렇게 박스 문장에 넣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 문장이 이 지문 내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장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이 문제를 풀어야 정확히 변형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안다는 거야. 단순히 내가 아는 지문이기 때문에 또는 왠지 이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만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부터 변형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정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로 변형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야. 학생들은 좋은 문제와 안 좋은 문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순서 문제란 말이야.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지문을 순서 문제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장이 5개가 있는데 5개가 전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지문을 순서 문제로 바꿔버리면
이게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분명히 순서 문제로 바꿨다는 것은 이 글 전체가 유기적으로 짜임이 굉장히 좋고 글과 글 사이에 이 글과 이 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단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한 단서들이 있어야지만 순서 문제로 좋은 문제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제를 풀면서도 좋은 문제인지 좋지 않는 문제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무작정 문제를 푸는 거 아니야. 문제를 풀면서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야.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학생들의 사고력이 올라가고 문제 푸는 실력도 올라가고 글을 보는 능력도 향상이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선생님이 변형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어. 지문을 분석한 다음에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서 시험 대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변형 문제를 많이 푸는 것 대신 충분히 지문을 분석한 다음에 내가 이 지문을 잘 분석한 건지를 알고 싶을 때 이렇게 변형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동시에 변형 문제도 이게 좋은 변형 문제인지 좋지 않는 변형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어. 고등학교 공부는 10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급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변형 문제를 풀면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암기력이 느는 거지 실력이 느는 게 아니야. 제대로 된 공부라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지문을 분석하면서 한 번, 그리고 변형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자신의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 오늘 영상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